요즘 들어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먼저 후들거리는 분들 계시죠? 숨이 차기보다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서 난간부터 잡게 되면 마음이 덜컥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툭 일어나지지 않고 한 번 더 힘을 줘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고 자꾸 비틀거리거나 넘어질까. 겁이 나기 시작하면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근육이 줄어들기 전에 먼저 생활 속에서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리 힘이 빠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신호 5가지와 우리 나이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입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정 없이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근감소증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줄고 몸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무게보다 먼저 힘이 빠지고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보기 좋으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고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몸의 버팀목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화장실 가는 일, 버스 타는 일, 장 보러 가는 일까지 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적어지는 문제보다 생활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다리 힘이 빠진다고 해서 모두 근감소증인 것은 아닙니다. 관절 문제, 허리 문제, 영양 부족, 만성질환, 수면 부족 같은 다른 이유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 의자, 보행, 균형 같은 일상 동작이 예전보다 뚜렷하게 달라졌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를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계단 오르기가 유난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숨만 조금 찼는데 이제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먼저 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손으로 난간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난간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올라가겠다 싶은 날이 늘어나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떨리고 올라가고 나서 한참을 쉬어야 한다면 하체 근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찾게 되고 계단을 점점 피하게 되면 다리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소파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서 손부터 짚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에 못 일어나고 몸을 앞뒤로 흔들다가 겨우 일어나게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겁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기에서 일어나거나 침대에서 몸을 세울 때도 유독 힘들다면 하체 근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냥 천천히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요즘 왜 이렇게 느려졌냐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는 것이 불안해지고 조금 급히 걸으면 금방 지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 가벼운 물건도 무겁게 느껴지고 걷다가 자꾸 쉬고 싶어지면 근력과 체력이 함께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예전 거리의 절반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발걸음이 느려지면 몸의 변화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균형이 흔들리고 자꾸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문턱을 넘다가 발이 걸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버스가 움직일 때 몸을 못 버티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 불안하고 에스컬레이터나 횡단보도가 겁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고 살짝 부딪혀도 크게 휘청거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반복되는 비틀거림과 낙상은 근력 저하와 신체 기능 저하를 의심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가 가늘어지고 몸이 쉽게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바지를 입었을 때 허벅지 부분이 예전보다 헐렁해지거나 엉덩이 근육이 빠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빠지고 얼굴도 더 수척해 보이면 영양과 근육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밥맛이 없어 한 끼를 대충 넘기는 날이 많고 자꾸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도 그냥 피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몸무게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버티는 힘이 줄고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계단이 힘들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 자꾸 비틀거린다, 다리가 가늘어지고 쉽게 약해진다입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라도 반복되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에 몸이 크게 아팠거나 입원했다가 나왔거나 오래 누워 지낸 적이 있다면 더 빨리 근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감기나 폐렴 같은 병을 크게 앓고 난 뒤 입맛이 줄고 활동량이 떨어진 뒤 다리 힘이 확 빠졌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참고 지내다가 더 힘들어진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가만히 두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 쓰면 더 약해지고 약해질수록 더 안 움직이게 되고 더 안 움직일수록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무서워서 안 움직이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면 오히려 몸은 더 빨리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알아차리고 무리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을 탓하기보다 내 몸의 신호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단에서 난간을 더 자주 잡았는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는 일이 늘었는지, 걸음이 느려졌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옷맵시가 달라졌는지,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 보이는지, 자꾸 넘어질 것 같은지, 이런 것도 좋은 단서가 됩니다. 작은 변화는 메모해두면 더 잘 보입니다. 막연히 요즘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난달보다 어떤 동작이 어려워졌는지 적어보면 훨씬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리 힘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집에서 운동만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약해지거나 마비 같은 느낌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면 다른 질환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면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바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서서히 힘이 빠지고 계단, 의자, 보행 같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라면 근육과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필요하면 근력, 보행 속도, 영양 상태,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처럼 오래가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근력 저하를 더 잘 살피는 편이 좋습니다. 몸이 아프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조금씩 바꾸면 몸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금세 게을러집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볼 때도 광고가 나오면 한번 일어나고 전화를 받을 때도 서서 걷고 식사 후에도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들어가는 자극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운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기만 해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손을 허벅지에 가볍게 올리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면 2~3번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자 뒤를 잡고 까치발을 드는 운동도 좋습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면 종아리와 발목 주변이 깨어납니다. 싱크대나 식탁을 잡고 옆으로 다리를 조금 들어 올리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가볍게 미는 동작도 상체와 몸통을 함께 써서 전신 힘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이런 동작은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다면 동작 범위를 줄이고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심하게 오래가면 무리한 것이니 강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어지럽거나 숨이 너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힘만큼 중요한 것이 중심을 잡는 능력입니다. 부엌 싱크대나 튼튼한 의자 옆에서 한 손으로 지지하고 서 있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발을 모으고 서보기, 한 발을 살짝 앞으로 두고 서보기 같은 아주 쉬운 동작부터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한쪽 발을 아주 조금만 들고 중심을 잡아보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혼자 무리해서 하지 말고 꼭 지지할 수 있는 곳 옆에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걷기입니다. 많이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30분을 꼭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분씩 2번 또는 5분씩 여러 번 나눠 걸어도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를 쓰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숨이 약간 차도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걸음이면 부담이 덜합니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안, 복도나 거실을 왕복해도 됩니다. 밖에 나갈 수 있는 날에는 햇빛을 조금 보며 걷는 것이 기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찾는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 이야기도 자주 드리는데 자전거는 무릎 부담을 조금 덜면서 다리를 계속 쓰게 해주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는 균형과 안전이 중요하니 자신에게 맞는 수준에서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평지에서 짧게 타거나 실내 자전거로 시작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분은 걷기부터 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무리해서 세게 하는 운동보다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걷기든 실내 자전거든 의자 운동이든 매일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진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서 밥 한 공기와 김치만 대충 먹고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움직임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고 재료가 되는 영양도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하루 종일 골고루 챙기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부, 우유, 요거트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생선, 콩,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의식해서 챙겨보세요. 저녁에도 밥만 드시기보다 단백질 반찬을 함께 먹는 쪽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부실하게 드시는 것은 근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프고 난 뒤, 입원하고 난 뒤, 식욕이 떨어진 뒤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밥맛이 너무 없으면 영양 상태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삼키기 어렵거나 치아 문제 때문에 고기류가 힘든 분은 두부, 달걀, 생선, 콩처럼 먹기 쉬운 단백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몸이 말라가면 기운도 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자꾸 거르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저녁을 너무 자주 굶거나 한 끼를 과자나 빵으로 대신하는 습관은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도 아주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잠이 늘 부족하고 낮밤이 바뀌면 몸을 움직일 기운도 떨어지고 운동을 이어가기 더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근력 관리는 운동만이 아니라 식사, 수면, 마음 관리가 함께 가야 오래 이어집니다. 가족의 역할도 큽니다. 부모님이 요즘 걷는 속도가 느려졌는지 의자에서 힘겹게 일어나는지 자꾸 비틀거리는지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말고 같이 산책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챙겨드리고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더더욱 스스로 몸의 변화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다 보면 천천히 약해지는 변화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같은 시니어로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우리 나이에는 무리를 하면 몸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세게가 아니라 꾸준하게가 중요합니다. 오늘 5번 일어나는 운동을 했다면 그것도 잘하신 겁니다. 오늘 10분 걸었다면 그것도 분명한 시작입니다. 예전의 나와 비교하지 마시고 젊을 때의 나와 싸우지도 마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움직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 안 쓰면 어느 날 갑자기 훅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힘은 미리 챙겨야 합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기 전에, 의자에서 못 일어나기 전에,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가 계속 느껴진다면 그냥 버티지 마시고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